안녕하세요, 백과장입니다. 맨날 유튜브 해야지, 브이로그 해야지 마음 먹으셨던 분들 2022년 새해에는 진짜로 시작해봐요. 오늘은 백과장이 여러가지 주제 활용 가능한 영상 촬영 팁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팁을 모아서 같이 실습하고 배운다는 느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이 앞에서 촬영하고 계신 감독님께서 영상 전문가니까 코칭을 받아가면서 진행할 거예요. 자, 카메라로 동영상 기록 해보자 했는데 아직 동영상 버튼 누르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하나 막막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 촬영 제작 팁을 5항목으로 나누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사체의 움직임을 준다. 촬영 대상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영상이 많이 심심하겠죠.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을 추구한다고 해도 화면 내에 움직임이 없으면 너무 지루합니다. 이렇게 같은 분위기에서 약간의 움직임을 줘보세요. 책을 보는 장면이면 책장을 넘겨보기도 하고,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커피잔이 가만히 놓여있는 장면보다는 에스프레소를 붓는 장면, 혹은 화면 밖에서 주전자가 들어와 물을 붓는 등의 움직임을 준다면 어떨까요? 여행 영상 혹은 데이트를 즐기는 일상이 담긴 영상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기념사진 촬영처럼 인물이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보단 이렇게 걸어가거나 춤을 추거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장면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영상의 주제를 더 잘 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피사체가 아닌 배경을 움직인다. 가만히 있는 주 피사체를 찍고 싶은데 단조로움은 피하고 싶다? 그럴 때는 피사체가 아닌 배경에 움직임을 주면 감성적인 분위기 연출에 좋습니다. 정중동의 미학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배경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없이 분위기와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슬며시 부는 한여름낮, 실바람에 살랑이는 커튼을 통해 여유로움을 표현하고 인센스 향이나 가습기를 활용해서 몽롱한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움직이는 영상을 재생시켜 배경으로 놓음과 동시에 포커스 아웃시켜서 주 피사체를 촬영해 보시면 몽환적이거나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 타임랩스를 활용해서 천천히 변화하는 풍경을 담아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거나 그림자의 변화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 보세요. 세 번째, 카메라를 움직여 본다. 이번엔 카메라를 움직여 볼게요. 영상의 도입부나 장면 전환 시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혹은 좌우로 돌려보세요. 고정된 앵글에서 영상이 시작하거나 화면 전환이 되는 것보다 움직임이 있으니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다가가 보기도 합니다. 여기엔 뭐가 있나? 인물이 뭐 하고 있나? 주제에 좀 더 다가가는 느낌이 들죠? 가만히 앉아있는 인물에게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여전히 정적인 느낌이라도 단조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의 움직임을 줄 때는 삼각대를 이용하거나 짐벌을 활용하세요. 작은 떨림과 흔들림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을 화면으로 재생할 때는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할 거치 장비가 전혀 없다? 그럴 땐 이렇게 닌자워크를 이용하기도 하고 최대한 카메라를 몸과 가까이 밀착시키고 호흡을 참으며 움직여 봅니다. 그런 후 편집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 스테빌라이저 효과를 사용해서 흔들림을 부드럽게 보정해주면 됩니다. 너무 큰 흔들림은 편집 시에 전혀 손을 쓸 수 없으니 촬영 시에 특별히 매우 주의하셔야 해요. 처음 찍을 때 잘 찍어야 한다는 말씀. 네 번째, 화면의 사이즈를 활용하자. 화면의 사이즈, 무슨 이야기일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화면을 클로즈업해서 찍냐, 아니면 피사체와 거리를 띄우고 와이드로 담느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겠죠? 여기서의 핵심은 한 장면을 촬영할 때 다양한 사이즈의 숏을 찍어 놓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메인 피사체를 촬영하고 싶은 사이즈의 숏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지거나 줌 렌즈를 사용할 경우 줌 아웃하여 전체적으로 담아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옮겨서 피사체에 바짝 다가가 클로즈업도 찍어볼까요? 얼마나 어떤 크기로 찍어라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하게 찍어놓고 편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보세요. 한 장면이지만 다채로워졌죠? 기본적으로 한 장면을 최소 3개의 다른 사이즈 숏으로 촬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숏 사이즈를 다르게 할 때마다 앵글도 조금씩 바꿔보시면서
보기에 안정적인 앵글, 창의적인 앵글 등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홀로 촬영하다 보면 다양한 사이즈로 촬영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죠. 그럴 땐 카메라의 4K를 활용해 봅시다.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라 FHD로 많이 편집하시지만 4K로 적절히 이렇게 사용하시면 줌 렌즈가 없더라도 줌 효과를 줄 수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숏을 찍고 이어붙일 때 무조건 이어붙이면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다른 숏을 이어붙일 때는 앞장면, 뒷장면에 사이즈 차이가 좀 나는 숏들을 이어붙여야 영상 흐름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속적인 동작이 진행되는 장면을 이어붙일 때 주의할 점은 이어붙이는 앞뒤 장면의 움직임, 행동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이렇게 앞뒤로 이어붙였는데 앞에서 나온 행동이 비슷하게 반복된다면 의도한 연출이 아닐 경우에는 시간이 역행하거나 멈춘 듯 어색하겠죠? 영상 촬영 시 저 같은 초보자들은 주 피사체의 사이즈를 작게, 즉 앵글을 와이드로 구성하여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담아봤어 와 같은 숏이 되겠죠? 어디에 눈길을 둬야 할지 애매합니다. 이럴 경우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장면이 되는데 최대한 피사체를 크게 줌을 당기거나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면에서 불필요한 구성 요소를 빼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사체를 너무 화면 한가득 담은 영상만 반복되면 영상이 많이 답답해 보이겠죠. 적절히 여러 사이즈를 섞어서 촬영하고 이어붙이시길 바랍니다. 5번째, 피사체와 눈을 맞추자. 촬영 대상이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이라면 대상의 눈높이에 렌즈 앵글을 맞춰서 찍읍시다. 예시를 보면서 바로 비교해 볼게요. 촬영자의 눈높이에서 피사체를 담을 경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게 되고 피사체의 눈높이에서 촬영한다면 이런 장면으로 연출이 되겠죠. 어느 쪽이 더 생동감 있게 피사체의 모습을 또 사랑스럽게 담는 것 같나요? 대부분 눈높이에서 바라본 장면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촬영자의 기준으로 로우 앵글로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이 앵글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함께 보여줄 때는 촬영자의 눈높이에서 주위 상황을 담는 장면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이 앵글로 인물이나 반려동물을 촬영한다면 눈은 더 크고 턱은 갸름하게 보여 대상을 더 귀엽게 보이도록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로우 앵글로 인물을 이렇게 담게 되면 다리를 더 길쭉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광각 화각일 때 그 효과가 더 커지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일반 사물에도 적용되는 팁입니다. 사물을 위에서 바라보면 평면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낮춰서 사물에도 눈이 있다 치고 앵글을 낮춰보면 어떨까요? 사물의 모습이 더 구체적이고 집중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정물을 촬영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벽이나 건축물,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 지평선이 있는 자연 풍경 등을 촬영할 때는 수평, 수직을 잘 맞춰주세요. 영상을 역동적이게 혹은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수평, 수직이 잘 맞아야 안정감 있는 영상이 됩니다. 추가로 감성 영상을 위한 소소한 연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사운드인데요. BGM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매우 달라져요. 따라서 아예 영상 기획 단계에서 어떤 음악을 사용할지를 정하고 영상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악에 따라서 같은 영상이라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도 하죠. 영상 연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과음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화면이 전환될 때, 피사체에 동작이 있을 때 동작을 강조한다던가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음도 사용하면 감성적인 영상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엽이나 떨어진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 시원한 파도 소리, 혹은 소복한 눈을 밟는 소리 등 물론 현장음을 그대로 넣어도 좋은데요. 깔끔하게 담기지 않을 때가 있어서 효과음을 일부러 넣기도 합니다.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 보세요. 카메라에 보면 60p 혹은 120p까지 고속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 프레임 레이트는 슬로우 모션 효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60p의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슬로우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팁 중에서 피사체를 움직이거나 카메라를 움직이라고 했었죠. 움직임이 있는 영상에 슬로우 효과를 적절하게 사용해 보세요. 장면에 서사적 느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빠른 액션에선 장면에 더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0p로 세팅을 해놓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30p 영상의 경우에는 50%, 24p 영상의 경우에는 40%로 속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120p로 촬영을 했을 경우엔 60p 대비해서 2배 더 천천히 슬로우를 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논 카메라의 픽처 스타일을 적극 활용한다 입니다. 캐논의 기본 색감도 화사하고 자연스러워 좋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색감을 적용하여 독특하거나 감성적인 화면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죠. 마치 영화와 같이 의도하는 분위기 연출을 위한 색보정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색보정은 아직 초보인 우리들에게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럴 때는 캐논 카메라의 픽처 스타일을 사용해 보세요. 캐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픽처 스타일도 있고 개인 유저나 영상 관련 업체에서 만들어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픽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 카메라에 넣고 영상을 찍어보세요. 특히 픽처 스타일 중에는 편집 과정에서 색보정에 용이하도록 제작된 것도 있습니다. 대비와 채도가 살짝 빠져 보이는 것인데 그대로 사용하면 밋밋해 보이며 그 자체로도 멋스러워 보이기도 한데 후보정 시 영상 필터라고 할 수 있는 럿을 적용하기 용이한 픽처 스타일입니다. 다음으론 자연광을 사용해보세요. 실내에서 촬영하더라도 오후에 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영상을 담아내신다면 자연스러우면서도 감성적인 장면 연출이 가능합니다. 감성한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아웃포커싱이죠. 얕은 피사계 심도로 두 피사체에만 초점이 맞고 배경을 흐릿하게 표현하는 효과인데 주제를 부각하거나 몽환적인 분위기 등을 연출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웃포커스 효과는 조리개는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좋고 피사체는 렌즈와 가까이, 배경은 멀리 있을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영상 촬영 어렵지 않죠? 저 백과장이 알려드린 5가지의 영상 촬영 팁만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유튜브, 브이로그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피사체에 움직임을 준다. 두 번째, 피사체가 아닌 배경을 움직인다. 세 번째, 카메라를 움직여 본다. 네 번째, 화면의 사이즈를 활용하자. 다섯 번째, 피사체와 눈을 맞추자. 야, 너도 컷 할 수 있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제품 관련한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재미와 감동을 더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캐논 제품에 대해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하다 생각이 드는 건 그냥 다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주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해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